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에게 세금 감면해주고 국가 자산을 팔아 세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니 실적에만 급급해서 시세 대비 60%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대 정권 사상 최대로 많이 팔아버리더니 판매 대금 78조가 윤건희의 국외 저수지로 불리우는 캄보디아로 들어간 정황까지 폭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이자들은 어디까지 해먹은 걸까요? 그 이야기를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국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아주 심각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네. 자,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이제 또 바로 또 국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의원님 이슈부터 먼저 다루고 저희가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국유재산,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을 하고 예. 그거를 헐값에 사간 사람들은 수의계약으로 거의 다 사갔더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일단은 국고 손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싸게 사간 놈들은 대박이잖아. 대박이죠. 이게 뭔가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윤석열이가 야 이거 빨리 팔아 라고 지시를 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윤석열이의 지시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 부분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입니다.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근데 뭔가 좀 냄새가 많이 나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국감장에서 최경영 기자 영향을 받고 다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장에서 이 이슈가 다뤄졌습니다. 일단 네. 국감장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8월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유 재산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캠코가 그거를 충실히 시행을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총 입찰 매각 건수는 늘었으나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는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42%, 58%, 51% 헐값에 매각됐다는 것이죠. 그럼 국가적인 손실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국유재산 매각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싸게 팔았다. 그것도 괜찮은 땅을 팔았다. 그것도 일반 입찰 경쟁으로 판 게 아니고 97, 8%가 다 수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어떤 집단이 이 좋은 땅을 사갔느냐라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예. 헐값에 매각하고 수의 계약으로 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공론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 재산을 미친 듯이 팔았습니다. 와, 정말 미친 듯이 팔았고 다섯 번째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떡하냐? 아까 헐값에 판 것도 문제지만 이게 금액이요. 윤석열 정부에서 한 30, 그러니까 2023년도에 34조 정도 팔겠다고 했는데 예. 실제는 46조를 팔았어요. 와, 2024년도에는 33조를 팔겠다고 했는데 와. 78조를 팔았습니다. 엄청 팔았네. 여기에는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주식, 지분도 포함된 건데 예. 이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헐값으로 팔았고 또 그냥 쉽게 말해서 강남의 이제 노른자 땅들, 뭐 학동역에서 뭐 걸어서 3분 거리, 뭐 노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이런 거를 감정가의 한 60%에 판 거죠. 근데 이게 감정가도 사실은 시가보다는 좀 훨씬 낫죠. 낮죠. 네. 근데 거기서도 또 후려쳤으니까 예.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박이죠. 얼마나 특혜를 네. 누린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사갔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저렇게 팔아갖고 생긴 국고를 저는 이제 예컨대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막 ODA 예산으로 퍼주고 그런 걸 갖다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를 팔아가지고 생긴 돈으로 뭐
국가를 운영해야겠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네, 요걸 팔았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이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판 게 39,000여 개가 됩니다. 와.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면 필지, 부동산 건물 개수 다 합치면 39,000개죠. 네. 정말 마구잡이로 팔았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의원님 누가 사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네, 네. 그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 건수는 이제 확보를 했고요. 건수 국정감사를 이제 통해서. 확보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 방지 대책이라든가 지금 지시를 했으니 네. 같이 국회랑 정부가 함께 네. 해 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반드시 특혜를 누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까지 또 파고 들어가야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좀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실사례? 있어요? 네, 어떤 걸 팔았는지. 사례는 이제 교대역에 있는 예컨대 이제 그건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마사회 마사회. 땅과 건물도 판 것이 있고 예. 또 여기 보면 이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머물렀던 예. 네. 그런 안전가옥 사진 네네. 요건데요. 이 논현동 이 건물도 사실은 이쪽이 빌라촌이고 그래서 나라에서 예컨대 여기다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혹은 뭐 어르신을 위한 뭐 주택도 지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문화복지시설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민간업자한테 판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 건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시 사진 보여주면 요게 이제 감정가가 183억인데 예. 네. 120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네. 65%. 65% 수준을 해 헐값에 낙찰이 됐다. 네, 여기가 학동역에서 5분 거리. 누구나 다 탐낼 만한 곳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 네.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예, 예. 네. 야, 그러니까 헐값에 사고 개발을 하면 또 엄청나게 가격을 폭등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란 행위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좀먹는 거다. 그렇습니다. 최경 기자가 아까 그런 지적을 하고 갔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을 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국유자산 매각할 때 특혜가 좀 주어져요. 뭐냐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래요?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것도 있어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돈으로 거의 안 살 수 있다는 거죠. 계약금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국유자산에서 이렇게 입찰의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일 가능성이 커요. 그거 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개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수의 계약으로 했거나 이렇게 계약 방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라든가 어떤 국유자산들은 상대적으로 금액도 낮고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붙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경쟁이 안 붙고 수의 계약으로 했다는 건 큰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돼.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막 공개되고 이런 게 아니어서 그냥 그러니까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뭔가 지금까지 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뭔가 철저하게 정보 공개를 차단한 상태에서 그렇죠. 자기들이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갔을 가능성. 심지어 캠코 같은 데는 은행하고 막 협약 맺혀서 대출도 막 싼 이자 해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인데 예. 심지어 싸게 싼 것도 엄청나게 싼데 예. 심지어 그것도 대출도 많이 해줘. 분할해서 분할하게 납부하게 해줘. 이 뭐야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 땅 그냥 준 거네. 국민의 누구한테.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죠.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사놓은 거고 와. 또 뭐냐면 이게 아주 오래전에 사놨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도 사실 누릴 수 있는 거를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혜택을 안 가져온 거죠. 와.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팔 때 언제 팔지 또 어떻게 팔지를 그런 정보를 공개를 안 하고 아는 사람한테만. 그렇죠. 그래서 잠깐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매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공매할 때 이제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2시간 후로 또 잡아요. 그러니까 12시에 한번 하고 유찰되면 오후 2시에 또 하고 또 유찰되면 오후 4시에 하고. 네네. 그게 이제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게 한번 질타를
받아서 요즘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아. 어쨌건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있고 네. 예, 이런 정보를 갖다가 이제 독점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만 아름아름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됐는데 네. 저는 역시 기재부나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렸을 것이라고 아. 봅니다. 예. 야, 이거는 진짜 무조건 큽니다. 그 수의계약 아까 비율이 저기 보니까 막 90% 이상인 것처럼 나오던데 이거 실제죠? 실제입니다. 네. 네, 실제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또 매각 대상이 거의 다 강남 쪽인 것 같던데 보니까. 노른자 땅들이 많죠. 좋을수록 많이 팔렸어요. 그렇죠. 와. 맞습니다. 네, 아, 네, 네. 뭐냐? 야, 이거는 그 저 의원님이 뭐 당내 힘이 있는 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그 특위를 좀 구성해서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조가 나간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래서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공유재산도 철저히 봐야 되고 플러스 주식이라든가 지분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 그것들도 싸게 또 처리한 게 있거든요. 아 주식 지분도 싸게 처리한 게 네,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합쳐져서 78조가 된 거거든요. 아, 그것도 봐야 됩니다. 아, 예, 근데 그것도 YTN에 갖고 있던 정부라든가 네. 공공기관의 그런 주식이라든가 그런 예. 지분들이 되게 싸게 팔렸는가 이런 것도 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와, 전방위로 다 망쳐. 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이 정말 커. 이거 내란 다음으로 큰 것 같은데 내란 다음으로. 왜냐하면 정부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들은 대부분 위치가 좋아요. 아, 그래야 되지 이렇게 업무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요지의 부동산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런 부동산이 사실은 각종 혜택으로 이렇게 싸게 팔렸다는 건 네. 문제가 큰 거죠. 그 우리 그 판사님 출신이니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든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각이 되면 그 재산은 다 이제 몰수가 되겠죠. 이거야말로 배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이슈를 자꾸 윤석열은 말하는데 윤석열 자체가 국민의 재산을 갖고 사실은 그 국가에 손실을 끼친 거죠. 예. 엄청난 국고 손실을 손실죄라고도 끼쳤죠. 볼 수 있고요. 네. 국고 손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몰수. 조사를 해서 네.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몰수, 그다음에 어. 몰수 보전, 어. 추진까지 네. 다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땅을 이 나쁜 놈이 샀어. 네, 네. 뭐 예를 들면 모피아라든지 이런 놈들이 샀어. 그래서 이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소유권은 이미 넘어갔어. 돈을 예를 들어 1,000억을 챙겼어. 이 1,000억에 대한 몰수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건 아, 추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추징. 네, 네, 이 건물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뭐 전혀 손댈 네. 수가 없는 범죄로 거죠. 인한 수익, 그다음에 그 수익에서 파생된 과실까지 다 추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은 제3자가 선이 모르고 했다면 그거는 이제 뺏어올 수는 없고 다시 환수시키는 수는 없고요. 네. 건물 가격을 받은 그 불법 수익자, 네. 범죄자로부터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론화 시켜주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밀도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제대로 해내신다면 우리 의원님은 평생 까방권 갑니다. 네, 제 개인 차원에서 네. 개인 차원에서 아니 네. 정말 그 뭐 나라에 도둑이 많다고 네. 그 격언이 이 건에 정말 정확히 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 윤석열, 심각하네. 김건희가 얼마나 나라를 해먹었는가. 네, 아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네. 저 아까 그 캠코 저 사장인가요? 저 사람은? 사장입니다. 네.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캠코 사장은? 그 사람이 이제 초부사 감세하고 그 세수 부족으로 인한 거를 지금 나라의 이 재산을 갖다가 처분함으로써 메꾸려고 한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다 관리를 했으니까 음. 아마 거기에도 아까 우리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보 제공이라든가 예, 이런 특혜가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조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미친 듯이 파는 거죠, 정말 1년 야. 안에.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있을 때예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임기가 있나요? 임기가 있습니다.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7월까지는 6월까지는 7월인가요? 아까 이제 그 감정 평가액보다 낮은율이 60 아까 8%인가? 거기까지 쭉 올라갔다. 64.8%로 올라갔다가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무서웠는가? 8월 달에 통계를 합치면 51%로 13%가 뚝 떨어집니다. 몸을 좀 사렸네. 예. 그러니까 7월까지는 요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 비율이 65%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다음에 이게 8월
통계까지 합치면 51%로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몸살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야, 당분간은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예.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긴급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헐값에 팔린 게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60%까지 늘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거는 국무총리께서 제가 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긴급 지시가 나온 이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공자산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건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된 비율은 2022년 4.4%에서 급증해 2023년 42.7%, 지난해엔 58.7%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땅과 건물 등 국유 부동산 2,317건의 감정가는 모두 6,4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려 빨리 매각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유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매각하느냐를 부처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각 자체가 금지된 상황. 조만간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네, 이처럼 낮은 가격에 매각된 국유재산 중 두 곳을 저희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호처가 쓰던 부지는 감정평가액의 64% 가격에 넘어갔고 황장엽전 비서에 안 가도 낙찰가가 감정가의 65% 수준이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부지입니다. 사저경호동 임시숙소가 있던 이곳은 2년 전 한 부동산 교육업체에 매각됐습니다. 매각 금액은 123억 원인데 당시 감정평가액의 64%에 해당합니다. 대리관에서 가까우니까 싼 거죠. 6천이고 그저 산 거고 현재 8천 이상은 받아야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은 120억 원에 낙찰됐는데 감정평가액의 65% 수준입니다. 지금 시세가 다 1억 2천원 넘습니다. 건물을 사가지고 그렇게 싸게 사신 거 아니세요? 네, 아니요, 못 삽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 처분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하지만 정부가 나서 대대적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다 보니 헐값에 팔려나간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이 법으로 정한 최저가인 50% 수준인 곳도 허다합니다. 정부에서는 감정가격 매각을 하게 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낮은 가격으로 사니까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매각을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매각을 추진해왔던 기재부는 오늘 오전 대통령 긴급 지시의 배경 설명을 위한 브리핑을 공지했다가 돌연 이틀 뒤로 연기했습니다. 향후 국유재산 처분 승인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된 가운데 과거 헐값 매각에서의 특혜 등이 발견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